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클럽과 호텔 등 개인 사업체에서 일반 고객들이 급감한 대신 정치 고객, 외국 손님들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고객, 외국 손님들은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직을 위협하는 위험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김윤재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골프클럽과 호텔 등 개인 사업체에서 일반 고객들은 급감한 대신에 정치 고객과 외국 손님들이 급증하는 큰 변화가 벌어지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정치 고객과 외국 손님들의 급증으로 워싱턴 DC 호텔과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 등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은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있고 실제 규제 완화 등으로 이어진 의심을 사고 있어 대통령직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이 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LA 외곽 한 곳과 동부 지역 11곳 등 12곳의 골프클럽을 소유하고 있으며 워싱턴 DC와 뉴욕, 시카고, 라스베가스 등 4곳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고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와 버지니아 샬롯스빌 와이너리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뛰어들기 전인 2014년에는 200곳 이상의 단체들이 미팅룸과 골프클럽 등에 렌트하고 있었지만 현재까지 85개 단체들이 트럼프 시설에서 철수했습니다. 트럼프 골프클럽 회원들도 대통령 당선 후 대거 탈퇴하고 있는데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10명, 뉴욕에서 21명 중에 14명, 뉴저지에서는 17명 중에 11명이나 대거 탈퇴했고 골프장 수익도 한 해 30%씩 급감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마라라고에서 자선단체 19곳의 이벤트가 트럼프 대통령의 샬롯스빌 사태에 대한 인종 정치 발언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대신 마라라고 리조트에서는 올해 단 7개월 만에 연방 차원의 정치위원회들 27개가 각종 행사를 개최해 36만 달러를 지출했고 공화당 주지사 협의회도 한 트럼프 골프클럽에서 41만 달러를 썼습니다. 한 보수단체는 조만간 1인당 600달러씩 700명을 초대해 42만 달러를 받는 행사를 마라라고에서 개최하기로 했는데 이스라엘을 위한 행사고 이 돈 대부분을 트럼프 측에 지불하게 됩니다. 워싱턴 DC에 문을 연 트럼프 호텔에는 지난주 말레이시아 총리가 투숙했는데 이 총리는 연방 법무부의 부패 혐의 조사 대상이어서 구설에 올랐고 워싱턴을 방문하는 외국 정상과 로비 단체들이 대거 투숙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인근에 있는 트럼프 호텔은 당초 210만 달러의 적재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올해 단 4개월 만에 197만 달러의 이익을 내서 예상보다 3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들들에게 경영을 맡기고 있지만 개인 비즈니스에서 정치 고객과 외국 손님들이 급증하는 바람에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는 이익 충돌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RKTV 뉴스 김윤재입니다. 흑인 운전자를 총으로 쏜 백인 경관에 대한 무죄 판결에 반발해 발생한 세인트루이스 흑인 시위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난 시위대가 공공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향해 돌과 화학물질을 던지면서 시위는 소요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들은 1급 살인, 불법 무기 사용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제이슨 스토클리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지면서 촉발된 흑인 민권단체 주도 항의 행진이 세인트루이스 도심에서 사흘 연속 펼쳐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처음엔 평화 행진으로 시작됐지만 밤이 되자 일부 시위대원이 유리창을 깨고 해산에 나선 경찰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80여 명 정도를 현장에서 연행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LA 흑인 폭동을 유발한 로드니 킹 사건이나 미주리주 소도시 퍼거슨에서 흑인 소요 사태를 불러일으킨 마이클 브라운 사건과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주류 언론들은 전망했습니다.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의 활동가들은 시민 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LA 다운타운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는 제69회 에이미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어제 시상식에서 드라마 시리즈 부문 최우수 작품상은 더 핸즈메이드 테일이 받았습니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훌루가 제작한 더 핸드메이드 테일은 드라마 부문 최우수 작품상을 비롯해 엘리자베스 모스가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등 모두 5개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이로써 더 핸드메이드 테일은 역시 5개 부문을 석권한 HBO의 미니 시리즈 빅 리틀 라이즈와 함께 최다 수상 작품이 됐습니다. 나무주연상은 This Is Us의 스털링 K. 브라운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어서 미니시리즈 부문 여우주연상은 빅 리틀 라이즈의 니콜 키드먼이, 남우주연상은 더 나이츠 오브의 리즈 아메드가 선정됐습니다. SNL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 변장한 채 풍자하고 있는 배우 알렉 볼드윈이 코미디 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코미디 부문 여우조연상은 힐러리 클린턴을 풍자한 케이트 맥키넌이 차지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주말 방송 유미옥의 행복한 아침이 청취자들과 함께하는 공개 방송을 통해 나눔을 실천했는데요. 당일 1일차쯤 행사로 거둔 수익금은 남가주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에 전달돼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6일 토요일 오전 태평양은행의 윌시어 지점에서는 LA 한인사회에서 자주 경험할 수 없는 라디오 공개 방송이 열렸습니다. 라디오 코리아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주말 오전을 책임지는 유미옥의 행복한 아침 프로그램이 커피 향은 바람에 날리고 라는 주제로 처음으로 청취자들을 직접 만나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공개 방송 처음 와봤는데 너무 신기하고 귀로만 듣던 분의 모습도 보니까 재밌었고요. 근데 아이들하고 같이 오니까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었는데 아이가 너무 떠드는 바람에 방치지 않았나 조금 걱정이 되고요.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참석해보고 싶어요. 유미옥 씨 방송은 그 음악과 함께 행복을 전하는 이 자리에 사랑이 함께하는 사람은 모두 행복하다. 이런 그 감성과 감정으로 음악을 보내주시니까 아주 들을 때마다 행복합니다. 이날 공개 방송은 태평양은행이 창립 14주년을 맞아 커뮤니티 환원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1일 찻집을 통해 마련된 수익금에 태평양은행이 매칭 펀드 형식으로 $20,000를 KYCC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숙자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코리아가 정말 적극적으로 후원해서 한번 저희도 처음으로 시작을 해봤는데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요. 굉장히 좋고 조금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나 했더니 마침 KYCC에서 그 아이들까지 다 그거를 방과후 프로그램이 좋은 게 있어서요. 거기에 이거를 하게 됐습니다. 도네이션을 해서 저희가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2시간 내내 감독이 있는 음악과 정감 있는 진행으로 공개 방송의 진면목을 보여준 행복한 아침의 유미옥 진행자는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더 자주 청취자 여러분들과 만남의 폭을 넓혀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장모님이 손주들 보러 한국에 가끔 오시기는 하지만 그때마다 장모님께도 장인 어른께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막상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 가까이서 만나 뵙게 되니까 정말 이런 느낌으로 방송을 함께 하셨구나라는 거를 실감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그리고 뿌듯하네요. 다음에도 한 번 더 넓은 장소에서 한번 공개 방송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생각도 하게 됩니다. 유미옥 진행자를 포함한 라디오 코리아 행복한 아침 제작팀은 앞으로도 한인 커뮤니티에 행복 바이러스를 전할 수 있는 모멘텀 확장에 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행복한 아침 화이팅!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청소년 봉사단체인 파바월드가 지난 주말 바닷가 청소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파바월드는 매해 진행되는 전국 해변가 청소의 날을 맞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LA 인근에 위치한 닥 웨일러 비치에 모여 해변가 청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250여 명의 파바월드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석해 당일 110파운드가량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파바월드의 명원식 회장은 해변가 청소를 통해 회원들 간 친목의 시간은 물론 환경보호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의 환경 보호를 위한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한인 사회를 책임질 차세대들에게 환경 보호와 관련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시행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캘리포니아주가 피난처주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잠시 후 이슈 포커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